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집주인이 너무 자주 바뀐다. 자, 이거는 왜 유의를 하라고 하냐면 상식적으로 집주인이 물론 뭐 주인의식을 가져야 된다 이런 식상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지만 자주 바뀐다는 것 자체가 이 집 자체를 굉장히 투자처로 혹은 다른 목적으로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 임차인이 살면서 해당 집주인이랑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고 또 보증보험 같은 경우에도 계약서를 써서 또 진행을 해야 되는데 연장할 때 집주인이 또 바뀌어 있다. 혹은 대출을 해야 되는데 집주인이 또 바뀌었다. 그럼 계약서를 써야 되는데 집주인이 연락이 안 된다. 혹은 보증보험을 가입하러 갔는데 집주인이 블랙리스트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실제로 있습니다. 제가 왜 유의로 넣었냐면 이 부분은 예방할 수 있는 또 특약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임대인이 변경되기 전에 임차인과 사전에 협의하고 계약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라는 특약을 넣어준다면 임대인이 사전에 고지를 해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집주인이 너무 자주 바뀌는 것도 있지만 저는 더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 신축집입니다. 신축집의 경우에는 보통 동시진행이라고 해서 주인이 될 사람이 매매잔금을 치르는 것을 보통 전세를 놓고 그 전세 대금으로 치러요. 그러면서 동시에 진행을 한다 해서 동시진행이에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이 수분양자한테 되면서 임차인이 그 수분양자의 임차인으로 들어오게 되는 경우인데요. 자, 이럴 때는 일단 아까 설명드린 대로 신축집 같은 경우는 보증보험이 아직 공시가격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임대인이 임대사업자거나 혹은 감정평가를 통해서 이 공시가격을 확보를 하든지 혹은 감정가를 만들든지 이렇게 해서 보증보험을 가입하는 조건으로 진행을 해줘야 됩니다. 이제 임대인이 외국인일 경우입니다. 이런 재외국민 같은 경우는 조금 다소 수월해요. 그러니까 임대인이 직접 보증보험을 임차인이 들고 싶다고 하면 직접 보증보험 기관에 가서 채권 양도 통지서라는 걸 허락을 해주고 그 다음에 따로 등기소에 가서 천공이라고 하죠. 종이에 구멍을 뚫어서 확정일자를 받아주면 가능한 범위들이 있어요. 보증보험들이. 근데 뭐 아예 뭐 법인의 외국인이다 이러면 보증보험이 안 되는 종류들이 분명히 있고 또 세부적으로 조금 우리 초보들이 계약하기에는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중개업소들도 이런 경험들이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되게 또 본인의 자존심이 또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설명을 못 할 수도 있고 그러면 대충 된다 이런 식으로만 진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대출이나 보증보험 혹은 이런 권리상의 하자, 목적물상의 하자로 계약 혹은 대출 혹은 보증보험이 안 될 시에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은 즉시 반환한다는 조항을 넣어주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유의해야 될 게 많죠. 가등기입니다. 말 그대로 나 이 집 살 건데 예약할 거야 라고 이제 가등기, 등기를 이미 예약을 해놓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고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이거는 말 그대로 그 이름 그대로예요. 소유권 이전을 청구하는 걸 미리 가등기를 해놓은 겁니다. 이 가라는 자체가 말 그대로 임시로 해놨다는 거죠. 근데 이 가등기의 무서움이 뭐냐면 가등기는 본등기가 되는 순간 순위보전의 효과가 있어요. 가등기 이후에 설정된 권리들이 만약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 가등기가 권원에 의해서 본등기로 가면 그 가등기 뒤에 설정된 건 등기관이 직권말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효력이 없어져요. 이 가등기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초보들이 계약할 때 가등기가 만약에 이렇게 있다면 그래도 정말 이 집을 계약하고 싶다면 가등기권자라고 하죠. 이 가등기 현재 예약을 해놨거나 가등기를 해놓은 사람, 가등기권자도 같이 입회하에 그 가등기권자의 동의를 같이 받아서 계약자에 그 사람의 이름을 넣고 진행을 해서 혹시라도 소유권이 바뀌거나 이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가 된다면 그 본등기권자가 되겠죠. 그러면 실제 소유주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소유주가 이미 사전에 만나서 입회하에 계약을 같이 했기 때문에 그럼 유효하게 성립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아예 안 된다가 아니라 이것도 해결 방식이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라. 근데 가급적 유의라고 했던 거는 초보자분들은 이 권리를 분석하고 전문적으로 이제 법적 지식을 많이 갖고 있지 못한 분들이 믿고 공인중개사를 거래하는 건데 공인중개사가 만약에 믿음을 주기 어렵다거나 특약을 제대로 설정해 주기 어렵다면 그런 집은 과감하게 너무 집이 이쁘더라도 마음에 들더라도 여러분들의 재산을 지키고 안전하게 가는 것이 가장 1순위이기 때문에 그런 집은 지양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